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또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돌아오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서호주에서 약 3개월 하고 조금 더의 육공장 그 세컨을 따기 위한 과정을 마치고 느꼈던 점, 그리고 꿀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공유를 해보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고, 제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은 브리즈번입니다. 저는 세컨을 따고 퍼스를 떠나게 됐고, 퍼스를 떠나고 지금은 브리즈번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퀸즐랜드 주립도서관 앞입니다. 일단 세컨을 따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육공장을 택하게 되었고, 육공장을 택한 이유는 일단 퍼스에서 세컨을 딸 수 있는 업종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굴러가다 보니까는 육공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운이 좋아서 지원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연락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예요. 자격증을 전부 다 취득을 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서호주 퍼스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에 번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퍼스 지역의 워홀러들을 세컨에 성지라고는 하는 번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저는 번벌이에 있는 V&V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세컨만 취득할 수 있다면은 어디든지 상관없으니까 하비 지역에 있는, 번벌이보다는 위쪽이에요, 하비라는 지역에서 하비비프 소고기를 취급하는 육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단은 하비비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V&V는 찾아보면은 꽤나 있던데 하비비프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어서 이번에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취급하는 항목은 양이나 소 두 개를 다루는 것 같아요. 뭐 소공장이긴 한데 양을 어디선가 이제 납품을 받아와서 포장만 해서 뭐 어디다가 다시 납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이름을 써서. 근데 제가 맡은 파트는 콜드스토어에 있는 프리저 핸드라는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직책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냥 냉동 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예요. 냉동 창고 노동자고, 저희가 하는 일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오는 박스를 어딘가에 쌓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크게 나누면은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칠러, 두 번째가 터널, 그 다음이 프리저, 그 다음이 케이스 레디, 뭐 리테일이라고도 부르는데 크게는 4개가 있고, 조금 더 가면은 뭐 냉동창고 더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도메스틱이라고 이제 국내 제품들을 하는 건데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 기본적인 직무 소개는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상자를 쌓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스케줄은 오전 시프트가 따로 있고 오후 시프트가 따로 있어요. 오전 시프트는 콜드스토어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6시에 출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다른 파트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스 레디, 그러니까 케이스 레디가 다른 부서도 있는데, 케이스 레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간을 별도의, 그 부서마다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맡은 오후 시프트는 4시에 출근을 하게 되고, 4시에 출근을 해서 표면적으로는 12시 30분 00시 30분에 퇴근을 하게 돼요. 근데 항상 오버타임을 했었고, 오버타임을 안 한 날을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일이 많은 편입니다. 출근을 하면은 TP로 갈아입고 친구들이랑 같이, 코워커들이랑 같이 콜드스토어로 이동을 해서 이제 오전조와 교대를 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일 궁금해하실 급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아마 이쪽에 페이슬립이 이쪽이나 뜰 거예요. 일단은 육공장 관련 경력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레벨 1 페이를 받게 되는데, 레벨 1 페이 같은 경우는 시급이 27.15불이에요. 이게 이제 한 27,000원 정도 되죠. 그리고 4주 정도가 지나면은 저희가 레벨 2 시급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레벨 2 시급을 보면은 레벨 2 시급은 28.61불, 약 28,000원 정도? 그래서 1.5불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으로만 보면은 호주 내에서는 굉장히 낮은 시급에 속해요. 하지만 다른 수당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일단 캐주얼 로딩 15% 붙고, 야간 수당 붙고, 오버타임 하면 오버타임 페이도 붙고, 그 다음에 저희 2시가 넘어가면은 밀 얼로어런스라고 해서 세금도 안 떼는 돈 17불이었나 18불이 들어와요. 이제 야간에 일이 너무 늦게 끝났으니까 너희가 밥을 챙겨 먹을 수 있는 비용을 주겠다 해서 주는 건데, 저는 한 3-4번 정도 받아봤던 것 같아요. 왜 생각보다 2시 넘어서까지 일을 할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2시 전에 다 보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약 3개월 하고 조금 더 2주 정도 일을 해서 번 총 돈은 세전으로 25,296.38불이고, 현재 환율로
2,523만 4,515원이에요. 그리고 세후로 따진다면 21,510.38불이에요. 현재 환율로 따지면 2,145만 7,774원이에요. 생각보다 3개월 일한 거 치고는 돈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만족스러운 페이는 아니에요. 이게 시급이랑 수당이랑 전부 다 따지면은 저희 페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제 기억으로 한 37불에서 38불 정도가 레벨 2 시급이었던 것 같아요. 야간 수당이 전부 다 붙는다는 가정하에. 근데 이 돈 받고도 안 하려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 정도로 일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돈을 적게 받는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주에 1,400에서 1,500불을 순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뭐 생활비용은 당연히 따로 나오겠죠. 보면은 세금을 떼게 되는데 세금은 한 15% 정도 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2,100만 원 정도를 순수익으로 주게 되었는데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을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육체 노동 그 자체고 정말 힘들어요. 생각하시는 거에 한 5배 정도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와요. 저희는 공장 안에서 일하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이 굉장히 적었다. 그리고 시즌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좀 바빠지기는 해요. 물론 하이 시즌이라고 부르는 시즌이 시작되면서 물량이 많아지고 하긴 하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저희는 꾸준히 안정적인 시프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는 워홀러들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경력도 다들 너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포크리프트 경험을 쌓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포크리프트 자격증만 있고 경력은 없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포크리프트 경력을 쌓기가 좀 어려워진 실정이 됐는데 하비비프 같은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포크리프트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짬이 조금 차야 포크리프트를 태워주기는 해요. 이제 거기에서도 얼마 안 하고 나갈 사람, 뭐 세컨만 따고 나갈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포크리프트를 잘 안 태워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부서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포크리프트를 탈 수 있었던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포크리프트를 운행도 했었고요. 이제 호주에 여름이 왔는데 호주의 여름은 정말 덥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냉동 창고에서 일하다 보니까 좀 시원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요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애프터눈 시프트다 보니까 저희의 일이 끝나면 모든 업무가 끝이 나요. 왜냐면 콜드스토어는 마지막 출하 단계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끝나야만 이제 완벽히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오버타임이 불가피해요. 근데 오버타임을 무조건 시켜주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오버타임 안 하고 싶으면 집에 가면 돼요. 근데 어차피 돈 벌러 왔고 조금 더 고생해서 많은 돈 벌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 저는 항상 일주일 5일 일하면은 한 나흘 정도는 오버타임을 했던 편이에요. 그래서 오버타임을 보면은 거의 주에 막 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것도 시프트에 관련된 항목인데 요거는 제가 애프터눈 시프트다 보니까 출근할 때 조금 여유롭게 출근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4시까지만 출근을 하면 되다 보니까 오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솔직히 일 끝나고 와서 밥 먹고 씻고 자고 하면은 막 2시, 3시 되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오전 시간을 뭐 즐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칠러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제 뭐 홀 초반에 막 세컨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고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뇌를 빼고 일할 수 있다라는 그냥 몸을 움직이면은 되니까 몸만 움직이면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냥 뇌 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왜냐면은 진짜 걱정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워홀 초반에 이제 뇌 빼고 일할 수 있었다는 거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단점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단점은 정말 많은데 이제 가장 큰 거 몇 개만 해보자면 그 박스 하나에 아무리 가벼워도 15kg 정도 해요. 아무리 가벼워도 15kg인데 그거를 일하는 시간 한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에 계속 들고 옮기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허리, 손목, 손가락, 일단 관절이랑 관절은 다 아파요. 저도 운동을 조금은 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거를 꾸준히 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꽤나 했었는데 절대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일할 때 쓰는 근육이랑 운동할 때 쓰는 근육이 다른 거를 여기 와서 알았어요. 이거는 일을 시작하기 전 단계의 문제긴 한데 일을 시작하고 나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합이 지역 쪽에 범버리 지역 쪽에 집이 정말 없어요.
이미 살던 사람들이 집이 자리가 나면은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에 살던 코워커를 꽂아주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제 경우에는 합의 지역에서 집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아래 범버리 지역까지 내려갔을 때도 저는 찾을 만한 방이 없더라고요. 제 예산에 맞는, 제 기대에 맞는 방을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건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아래다가 블로그 링크 달아놓겠지만은 집 못 구해서 울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웃을 수 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 구하는 게 정말 힘들 수 있다라는 거. 특히 남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경우에 합의 지역을 많이 돌아다녀 봤을 때, 인스펙션을 많이 가보았을 때, 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집을 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고 느꼈어요. 같이 갔던 분은 이제 집을 고르면 되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살 집 하나도 없는, 그냥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그런 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집을 미리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워낙에 또 시골 동네이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큰 단점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당장 제가 있는 브리즈번만 해도 시티에서 세컨이 있는 지역까지 출퇴근하는데 솔직히 문제가 많이 없어요. 카풀을 구하기도 쉽고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서호주에는 사람도 생각보다는 많이 없고 카풀 구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초반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차를 구매를 해서 가야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돈도 없었고 차를 렌트를 해서 다녀야 되는데 렌트 비용도 상당하고 렌트 비용에 집 비용에 뭐 이런 이러저러한 부가 비용까지 하면은 제가 세이빙할 수 있는 돈은 당장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뭐 이 정도로 단점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난이도로 따지자면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첫 2주차 때까지는 정말 때려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는 비단 제가 있는 콜드스토어 부서뿐만이 아니라 뭐 패킹이라든지 뭐 혹은 거기 슬라이스 첫 번째 단계에서 툴을 도축하는 과정에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도 정말 힘들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고통들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콜드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상하차를 하루 종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별이 5개가 만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한 7.5점 정도를 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애지간한 마음으로는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정말 돈만 보고 버티거나 세컨만 보고 버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못해도 할 수 있는지 를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영어를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남들이 뭘 하는지 내가 눈치껏 할 수 있다면 저는 솔직히 상관없다고 봐요. 일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가 있어요. 제가 있었던 리테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칠러나 프리저나 이런 데를 제외하면 알아듣기만 해도 일하는 데 지장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처한 상황을 말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인지,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정도가 된다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영어가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세이빙에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주에 평균적으로 1,400불 정도를 벌었어요. 1,400불에서 제가 집 렌트비 230불 빼고 집비 120불 정도 일주일마다. 그리고 차를 끌고 있었을 때 제가 렌트를 했었을 때는 차를 거의 주에 한 4,500불 정도 주고 빌렸던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렌트 비용도 꽤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500불 해가지고 더 해보면은 거의 850불 정도를 주에 썼는데 이렇게는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왜냐면은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상황도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카풀을 구하게 됐습니다. 카풀을 구해서 저랑 같은 지역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일주일 전부를 카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갈 때 올 때 합쳐서 10불을 줬고 솔직히 저는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금액인데 합의에서 제가 살던 오스트랄린드라는 지역까지 차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그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 돈을 내지 않았으면은 저는 이제 1,500불이라는 주급을 받을 수 없었을 거고 솔직히 차 끌어도 일주일에 주입이 한 50불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주에 많이 벌면은 그러니까 많이 세이빙하면은 평균적으로 900불 이상은 세이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야간 수당을 받아서 이렇게 세이빙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주간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이빙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퍼스트 비자 같은 경우에 저처럼 차도 없고 한 경우에는 세이빙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았죠. 야간 시프트에 배정 받았고, 그 다음에 야간 수당을 받았고, 그 다음 카풀도 구했고. 카풀 구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차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저는 항상 을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차를 반드시 사서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어차피 차 없으면 오지도 못하니까 정말 세컨을 바로 시작하고 싶다 하면은 차 끌고 차부터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약 3달 반 정도 해서 괜찮았어요. 세컨도 땄고 아직 신청은 안 했는데 난이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어려웠고, 제가 그만두게 된 계기도 그거예요. 몸이 너무 아팠어요. 몸이 너무 아팠고 여기서 더 이상 일을 했다가는 몸이 망가질 것 같다, 혹은 정신이 망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여기선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지게차 포크리프트를 타면은 좀 더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하고 싶지도 않고, 같이 일했던 코워커들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끼리는 정말 이제 서로서로 으쌰으쌰 해가면서 하는데, 꼭 걔 중에 10명 중 1명 정도 끼어 있는 그 일 안 하고 싶어 하고 뺀질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애들이랑 일을 같이 하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괜히 막 영어로 욕하기도 싫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 만들기도 싫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것도 말하기 싫어서 싫은 티 안 내면서 그냥 조용히 퇴사를 하게 됐고, 그런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생각보다. 아마 가보면 아실 거예요. 정말 일 안 하고 싶어 하는 애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당연히. 그런 친구들이랑 일하는 게 저는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추천하느냐라고 하면은 딱 2가지 경우에만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머리 비우고 일을 하고 싶으신 분한테 추천하고, 세컨만 따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추천합니다. 저는 그거 2가지 이외에는 뭐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지게차를 탄다면 추천합니다. 근데 지게차를 처음부터 가서 태워주지 않으니까 태워줄 때까지 버티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뭐든지. 그래서 그것만 버틸 수 있다면은 솔직히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거를 버티지 못해서 세컨을 따고 탈주를 했고 후회를 하지 않고 있고,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까 말했던 2가지 경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육공장 궁금해 할 만한 것들을 조금 찍어봤습니다. 첫 정보성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뭐 빠뜨린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마 편집하면서 보다 보면. 근데 궁금한 거는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브록인데, 채용 절차는 저는 식에 있는 식에서 하비비프 검색해서 자체 사이트 들어가서 가입한 다음에 지원했고, 저는 일주일 안 돼서 연락 받았던 것 같아요. 바로 올 수 있냐 하길래 오케이 가겠다 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초기 비용 같은 경우에도 여긴 꽤나 많이 드는 편인 것 같아요. 처우주의 초기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브리즈번으로 넘어왔죠. 제가 갖고 있던 자격증들이 저는 이제 합격에 도움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화이트 카드나 3콤보, 그다음에 포크리프트, 아마 요 5개 자격증이 가장 주된 자격증이었는데, 그거 투자한 거 비용 다 뽑았으니까 자격증은 가능하면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나 이 정도의 자격증을 딴 뭐 열정이 있다, 뭐 이런 거를 봐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준비물은 솔직히 차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차랑 자격증? 준비물은 자격증이랑 차 빼고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 들어가면은 PPE 옷 입는 거, 안전장구도 다 주고, 헬멧도 주고, 신발도 다 줘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거든요. 장갑도 주고. 장비에 대한 그런 압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퇴사할 때 신발도 다 들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화 꽤 비싸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려면은 최소한 좀 좋은 거 살려면 200불, 300불, 좀 비싼 거는 그것도 넘어가는데 그 가격을 세이빙할 수 있다. 뭐 준비물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꿀팁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 거예요. 근데 버티다 보니까 언젠가 세컨을 취득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당연히 그만두는 게 맞지만, 버틸 수 있다면 한번 버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다치지 말고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우리 더 좋은 마이닝이나 뭐 시즌자 파러 가면 되니까. 아무튼 이영만리 타지에서 외화벌이 하시는 모든 분들 다치지 말고 파이팅입니다. 다치면 서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다치지 말고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삶을 살아봅시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